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대항력 배당 순위 모르면 월세 사세요. 전세 사기는 시간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력하고 배당 순위를 모른 채 전세 계약을 하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건데, 전세 계약을 한 10번 정도 하면은 정말 사기 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하고 배당 순위를 모르면. 자, 일단은 대항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위, 다른 권리, 그러니까 근저당, 압류 등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등기가 깨끗한 그 상태에서 계약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지면 그때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대항력이 생기면 뭐가 좋은가?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전세 보증금 반환 100% 다 받을 때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대항력 엄청난 권리, 중요한 권리입니다. 자, 대항력만 확보가 되면 일단은 큰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확정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배당하고 관련이 있는데, 잘못 그 이해하신 분들은 대항력하고 확정일자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대항력하고 확정일자하고는 관계가 없고, 확정일자는 우선 배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인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확정일자 그 날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번 보시면은 3월 1일 날 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5월 2일 날 확정일자를 받고 7월 3일 날 압류가 들어갔다. 자, 요런 케이스에 있어서 1번 근저당은 2번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당연히 받는 거고, 2번의 그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지금 보면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임차인이 5월 2일을 기준으로 배당에 대한 우선된 권리가 생기면서 그보다 뒤에 있는 7월 3일에 그 설정된 그 압류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배당의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최우선 배당, 또 이것을 모르면 안 되죠. 최우선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 없어도 최우선으로 배당하는 그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인데, 이 최우선 배당은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 20명이 거주를 하는데, 그 보증금 합계가 5억이다. 5억이고 낙찰 금액은 8억이다. 그러면 8억의 2분의 1이 4억이니까 5억 중에서 4억까지만 최우선 배당이 된다는 거죠. 자, 2번 금액. 자, 금액은 서울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 1억 5천 이하면 최우선 배당 대상이 되는데, 맥스 최대 5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증금 5천, 월세 100. 자, 이런 경우라도 지금 보증금 5천이니까 최우선 배당에 해당되고 5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그 낙찰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 자, 요런 기준도 있고, 자, 또 좀 더 복잡한 그 뭐 법정 기일이라든가 당해 채권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상한 금액과는 달리 거의 보증금 5천밖에 안 되지만 거의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배당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 지금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최우선 배당, 뭐 우선 배당,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 표 한 장으로 정리가 간단하게 됩니다.
이 표는 사진 찍어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 기본적으로 우선 배당이든 뭐 최우선 배당이든 배당을 받으려면 전입은 필수입니다. 전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입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우선 배당부터 보면은 우선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일자도 있어야 되고, 자, 그래야지 기준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당 요구도 해야 됩니다. 확정 일자와 배당 요구 요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우선 배당은 뭐 확정 일자 같은 거 없더라도 배당 요구만 하면은 최우선 배당은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야,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웬만한 실수는 아마 이거 관련된 웬만한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4번 현명한 선택. 자,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큰 걱정은 없죠. 기본적으로 대항력 있으면 큰 걱정은 없는데, 자, 대항력이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배당 요구를 안 할 때 나한테 유리한 상황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최대한 이 집에서 지금 길게 거주를 해야 된다. 자, 그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것이 맞겠죠. 자, 밑에 참고 표시 보시면 전세 보증금 5억, 낙찰가가 3억. 자, 이 경우에 낙찰자 부담이 8억입니다. 8억. 자, 그러니까 내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낙찰자가 전세 보증금 5억을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가가 8억이 아니라 3억이 되는데, 자, 그 이유는 3억에 낙찰 받아도 5억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5억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낙찰가가 3억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유찰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매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낙찰까지 상당 기간 소요가 되니까 나는 최대한 길게 거주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옵션이 많습니다. 자,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현명한 선택은 전월세 계약할 때 현명한 선택은 일단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5번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대항력을 확보했더라도 손해볼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택 경기가 붕괴되고 경착륙할 경우입니다. 자,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죠. 계약 당시에 전세가 8억에 계약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매매가가 17억이었습니다. 매매가가 17억이기 때문에 전세가 8억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택시장이 침체 및 경착륙에 빠져서 경매 진행하는 그 시점에 와서는 전세가는 당연히 8억인데 매매가가 7억까지 떨어질 수가 있죠. 자, 이러면은 결론적으로 1억을 손해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보고 나니까 6번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은 대항력 확보 그리고 플러스 월세 계약을 하는 겁니다. 월세 계약을 하면은 자, 거의 뭐 큰 손해는 안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항력 확보 플러스 월세 계약하면은 거의 무적의 전월세 계약이 되는 건데 보증금 다 지키는. 그런데 사실 그 월세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담보가 그러니까 근저당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가 뭐 꽤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항력 미확보한 월세 계약. 자, 이런 경우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보증금이 3천이다. 자, 그러면 3천을 한 10개월 정도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300만 원. 이렇게 월세 곱하기 한 10개월 하면은 보증금이 되는, 자, 그 정도 계약. 이것은 뭐 거의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3천에 300. 자, 그러니까 보증금이 3천밖에 안 되니까 최우선 배당 권리도 있는데, 자, 거기에다가 또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플러스 경매 진행 기간에 월세를 미납해 버리면 됩니다. 자, 경매에 들어간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자, 계약은 쌍방 이행인데 상대방이 내 보증금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월세를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리면 보증금 다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월세, 자, 요 정도는 안전하다고 보면 되고, 경매가 좀 빨리 끝나더라도 최우선 배당 권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월세 계약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항력 확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법정 기일, 당해 채권 등 경매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최대한 안전빵으로 전월세 구조를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대항력 확보가 중요하고, 자,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이게 심각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대항력, 배당순위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기에 예전에는 그냥 전세, 월세 그러려니 생각하셨던 분들도 아마 월세 계약이 훨씬 더 유리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좀 여차하면은 필요시 전세 보증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때 전세 같으면은 이 보험료가 꽤 비싼데 월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보험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고의 선택은 대항력 확보 플러스 월세 계약이다. 자, 그게 안 된다면 대항력 확보한 전세 계약도 괜찮은데 그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 자, 프라이싱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는 거고, 자, 그게 귀찮으면 그냥 월세 계약하는 것도 괜찮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내가 월세 사는 그런 어려운 사람인가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고, 자, 월세가 안전한 겁니다. 보증금 날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월세 계약하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월세 계약한다, 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으시고 전월세 계약을 지금 예정하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계약을 해야 된다. 자, 모든 거 다 잘 계약하면 좋겠지만 도배장판 이런 거 세세한 것은 나중에 따지시고 대항력, 배당순위, 자, 이런 대항력과 관련된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장치에 대한 검토, 이게 전월세 계약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다, 사항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